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2.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4월, 5월, 6월 참 선생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죠. 학생들도 집에서 원격 수업 받느라고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다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다시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힘겹게 만들었던 이런 온라인 수업들이를 안 쓰고 다시 우리 이제 교실 수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용하셨던 클래스룸이나 같은 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오히려 기존의 교실 수업하고 좀 연계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많이 고생한 것도 그냥 이렇게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병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교실 수업도 또 갑자기 또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또 혼란이 있으니까 기존에 하시던 온라인 수업, 클래스룸 같은 경우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오히려 교실에서는 조금 이제 플립 러닝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라인 수업 2.0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온라인 수업 1.0은 뭐냐, 2.0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1.0을 제가 정의를 한 것은 일단 올해 같이 그 수업 장체가 원격으로 수업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이런 화상회의나 아니면 별도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장소를 다르게 해서 수업하는 방식을 온라인 수업 1.0이라고 정의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업 컨텐츠도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EBS나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교실에서 하던 수업 자체가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라온 형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업 자체는 예전에 교실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단지 온라인에서만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대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교수님들도 좀 연세가 더 높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수업에 적응을 못해서 숙제를 다 우편으로 받는 교수님도 계시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나는 온라인 수업 잘 못하니까 수업 안 해 이렇게 했던 교수님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이제 1.0이라고 했는데, 사실 1.0의 이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온라인으로만 했지 사실 우리가 이런 디지털 또 클라우드 이런 특성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단순히 그 장소만 원격으로 했다 이런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런 거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2.0이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온라인 2.0은 이제 저는 그 교육자가 아니고 IT 전문가이기 때문에 IT 전문가로 계속 학교를 도와드리고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계속 테스트도 해보고 말씀도 드려보고 생각을 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제가 경험하고 또 가이드도 드리고 또 일부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이 됐던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비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는 대부분이 온프레미스는 이제 대학교나 학교에 시스템이나 장비를 구매해서 구성해 놓고 쓰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쓰는 학교가 일부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장점은 anytime, anywhere, any device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것도 교육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통신 환경도 좋고 디바이스도 좋고 한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은 같은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이죠, 같은 진도로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라우드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시간, 나의 수준에 맞는 진도로 공부를 하는 게 또 온라인 2.0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어떤 학원을 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학원에서도 온라인 코로나19 때문에 요번에 이제 원격으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도 자신의 아이는 원격으로 수업을 해보고 싶다. 왜냐면 애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또 만약에 가족이 어디라도 놀러 가게 되면은 사실은 수업을 참여 못 하는데,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또 줄일 수 있고, 또 더 안전하게 애를 케어할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이제 가족끼리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놀다가 뭐 저쪽 방에 가서 너는 공부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뭐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런 시간과 장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뭐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뭐 오전에 공부하겠어 그러면 오전에 공부를 하는 거고, 또 나는 또 이해를 좀 못했으니까 좀 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나에 맞게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anytime, anywhere, 뭐 나의 진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온라인 2.0의 첫 번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교육용이란 단어가 없어질 정도로 그 학교 교육과 현실과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학생들은 대부분 2000년 뭐 중반에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세상이 디지털이었습니다. 뭐 태어났더니 아이폰이 있었고, 태어났더니 뭐 4K TV가 있고 이런 형태의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걔네들한테 우리가 아날로그를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디지털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보다 더 디지털을 잘 사용합니다. 그냥 생각 자체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날로그로 받아들이고 다시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변환의 단계가 있지만, 이 친구들은 그냥 디지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한테 교육 자체도 사실은 조금 좀 진보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에콜 42 같은 직업 전문 학교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용이라는 것을 좀 제한을 한다면은 앞으로는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아예 교육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은 현실의 문제나 현실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많이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전문가들이 뭐 서울에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 오실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죠. 물론 전문가도 뭐 한두 번은 휴가를 내고 갈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화상회의에 우리 많이 썼던 뭐 edX나 뭐 미트나 줌 이런 거를 한번 활용해서 원격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뭐 회의 시간에 아니 뭐 회사에서 뭐 1시간 정도 양해를 구하고 뭐 지도를 하겠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회사에서 뭐 요즘에 너 하지 마 이렇게 말할 회사의 분위기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뭐 42시간, 뭐 40시간 근무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요즘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고 학교의 현장의 안타까움을 많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오히려 더 회사에서도 반길 것 같고요. 그런 전문가들을 잘 섭외해서 수업에 참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수업 자체가 일단은 한 분의 선생님이 쭉 진행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꼭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좀 전문화 시대이고 수업 자체도 너무 클래식한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융합한 수업들 하면 어떨까. 이게 과거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고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툴이고 이런 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융합 수업이 가능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의 그 도시 재생 뭐 사업 이런 거를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야 되죠. 일단은 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수치 데이터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또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국어적으로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사회 과목 같은 데서는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역사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한 분야들이 더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단계별로 선생님들이 내가 여기에서 뭐 수학의 수치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수학 선생님이 그 수치를 공공 데이터에서 다운받고 그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불러온 다음에 그거를 구글 AI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 오히려 학생들은 복잡한 공식이나 뭐 이런 걸 잘 모르더라도 수학 숫자는 이렇게 다뤄야 되는구나, 숫자를 볼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이고요. 더 관심이 있는 학생은 이제 기본적인 기초교육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아까 얘기한 뭐 데이터 수치화 이런 거는 또 전문가가 참여해서 좀 더 선진적인 기술을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브랜디드 수업을 하게 된다면은 융합 수업을 하게 된다면은 뭐 국어도 글쓰기 선생님 아니면 토론할 때도 토론 전문가가 해서 뭐 우리가 디베이트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IT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기술에서 가능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진척이 됐고요. 이런 거가 이제 그 온라인 교실, 온라인 수업 2.0이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은 너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석 확인하고 자고 다시 선생님 수업이 있으면 또 카메라 켜놓고 자고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사실 뭐 어떤 선생님은 뭐 교실에서 자는 애들이 뭐 그냥 수업에서 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좀 더 학생들한테 흥미를 유도를 하고 재밌는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수업들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또 기존에 해왔던 수업들 있는데 이런 거 다 버리고 또 새롭게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환경이 변화되니까 내가 또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일단 우리가 변화를 한다는 거는 고통이 수반이 되고요. 그 고통을 넘어서면은 사실 아주 뭐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그런 천국이 있는데 그 언덕을 하나 넘지 못해서 그 언덕의 고통을 인내하지 못해서 사실은 이 좋은 세계로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세계이고 우리나라처럼 5G 통신망에 집에 가면 광 케이블로 뭐 몇 기가씩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오래된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대부분이 뭐 100만원, 뭐 150만원짜리, 뭐 200만원짜리도 흔하게 갖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정도로 이런 디바이스 환경도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Z세대 정말 실력 좋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저는 온라인 수업 2.0이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요번에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 수업 2.0을 이제는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요번에 클래스룸을 쓰시는 선생님들을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하다 보니 학생들도, 제 아들도 보면은 그냥 뭐 대충 하는 것 같고 수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글 설문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학생들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온라인 수업 2.0의 하나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있는 기술들을 본질을 잘 파악을 하고 그 기술을 수업에 잘 이렇게 녹여내면은 정말로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업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가능합니다. 정말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수업 2.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혹시 뭐 의견 있으신 선생님들 계시면 같이 한번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